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는 이야기의 숲입니다. 평생 동안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 자녀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분들에게 은퇴 후 떠나는 해외여행은 고생 끝에 찾아온 달콤한 보상과도 같습니다. 그림 같은 유럽의 풍경 속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이국적인 시장을 거닐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꿈. 아마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은 풍경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토록 고대하던 꿈의 여행이 평생 모은 재산과 건강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행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여행을 곁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운 눈물과 평생의 후회를 목격해야 했던 한 전문가의 진심 어린 고백이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은퇴를 맞이할 우리 모두를 위한 간절한 당부입니다. 여행사들은 결코 먼저 말해주지 않는, 하지만 65세 이후의 여행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5가지 진실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소중한 분들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유를 통해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정보를 나누는 것은 부모님과 지인들의 안전한 여정을 지켜주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여행자 보험의 배신입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건강보험 시스템. 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그 든든한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혹시 65세가 넘으면 여행자 보험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7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김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탈리아 로마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콜로세움의 웅장함에 감탄하고 트레비 분수 앞에서 동전을 던지며 건강을 기원하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현지 응급실로 실려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일주일간의 입원과 시술 끝에 그가 받아든 청구서는 무려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간단한 보험만 믿고 떠났던 그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상당액을 낯선 땅의 병원비로 허망하게 날려버려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고가 단 일주일 만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해외 의료기관들이 고령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과잉 진료를 행한다는 점입니다. 의학 지식이 부족하고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며 당장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비용을 따질 경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의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단순히 여행 상품 가격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고액의 치료비까지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 전체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내 몸이 기억하는 세월의 무게, 즉 신체적 한계와 안전 문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여전히 북한산, 설악산을 거뜬히 오르내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의 체력을 믿고 젊은 시절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은 20대, 30대의 체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행사 책자에 가벼운 트레킹 코스라고 소개된 길이 실제로는 가파르고 미끄러운 돌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은 울퉁불퉁한 돌길, 즉 코블스톤으로 포장된 곳이 많아 발목을 삐끗하기 십상이며 남미의 고산지대는 젊은 사람도 고산병으로 고생하는 곳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여행 중 낙상이나 부상을 당하는 65세 이상 여행객의 비율은 젊은 층의 3배에 달합니다.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오랜 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져 남은 인생의 질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72세의 친구들과 함께 중국 장가게로 여행을 떠나셨던 박 여사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천하절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다 이끼 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고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도 1년이 넘는 긴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몸이 되어 자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손주들과 나들이 가던 소박한 행복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여행사는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과 잊지 못할 추억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잊지 못할 추억이 병원 침대 위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진실은 당신의 선량함을 노리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함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고령의 여행자들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르신들이 비교적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디지털 보안에 취약하며 특히 한국인 특유의 정과 예의 때문에 거절을 잘 못한다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태국 방콕의 왕궁 근처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특별 세일이라며 관광객을 값싼 보석 가게로 유인해 가짜 보석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서는 자선단체를 위장해 서명을 부탁하며 주의를 끈 뒤 다른 일당이 소매치기를 하는 조직적인 범죄가 성행합니다. 은퇴 후 터키 여행을 떠나셨던 최 교수님은 현지 상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무려 2천만 원 상당의 카페툴을 구매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감정을 받아보니 실제 가치는 구매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국제거래라는 벽에 부딪혔고 법적 대응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평생 학자로서 명예롭게 살아온 분이 낯선 땅에서 겪은 배신감과 자괴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지 프라이싱이라 불리는 노인에게만 더 비싼 가격을 부르는 암묵적인 바가지 요금도 존재합니다.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고 두세 배의 요금을 요구하거나 식당에서 관광객 특별 메뉴라며 훨씬 비싼 메뉴판을 건네는 식입니다. 여행사는 현지 문화를 충분히 즐겨보라고 말하지만 그 충분한 경험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경험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진실은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 즉 약물과 식품 안전의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신체는 낯선 물질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가량 감소합니다. 이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식중독이나 배탈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위생관념이 우리와 다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으로의 여행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길거리 음식의 유혹적인 냄새, 얼음이 든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 즐거움이 아닌 끔찍한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만성질환 약물도 해외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덥고 습한 기후에서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항응고제는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약 복용 시간을 놓치기라도 하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 당뇨약을 복용하시던 강 선생님은
태국 여행 중 현지 음식을 드신 후 심한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단순한 배탈로 생각했지만 탈수 증세가 겹치면서 약물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현지 의사는 젊은 사람이었다면 가벼운 배앓이로 끝났을 상황이지만 어르신께는 같은 상황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가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이라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즐거움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진실은 가장 이야기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마음의 병 즉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입니다. 해외여행은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낯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모험과 설렘으로 다가오지만 노년기에는 극심한 불안과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다른 문화와 관습,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복잡한 교통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호텔방 에어컨이 고장나도 제대로 항의하기 어렵고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와도 속만 태울 뿐입니다. 이런 사소한 좌절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여행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심각한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미국 여행을 떠났던 장 여사님은 여행 나흘째부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에서 잠시라도 가족과 떨어지면 미아가 될 것 같은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국 평생 꿈꿔왔던 여행을 일주일이나 남겨두고 홀로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외로움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65세 이후 해외여행이 위험할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행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여행의 방식을 바꿔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에 맞는 옷을 입듯 인생의 시기에 맞는 여행법이 있습니다. 노년기 여행의 황금률은 바로 적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입니다. 첫째, 적게입니다. 열흘 동안 유럽 5개국을 주파하는 시기에 도장 찍기 여행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한두 도시에 집중하여 그곳의 진짜 매력을 느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둘째, 천천히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은 몸과 마음에 독이 됩니다. 65세 이후의 여행은 마라톤이 아니라 산책이 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자유시간을 보장하는 여유로운 일정을 계획하십시오. 셋째, 깊게입니다. 유명 관광지를 정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경험에 집중하세요. 아침마다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며 현지 시장에서 장을 보는 소소한 경험들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65세 이후에 추천하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여행 유형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유료 관광입니다. 싱가포르, 태국의 방콕, 일본의 도쿄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춘 도시를 여행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해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기 체류형 여행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피렌체, 태국의 치앙마이 같은 도시에서 한두 달간 아파트를 빌려 살아보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아닌 단기 거주민으로서 그 도시의 일부가 되어보는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셋째는 크루즈 여행입니다. 크루즈는 움직이는 호텔과 같습니다. 짐을 한 번만 풀면 되고 선내의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식사와 즐길 거리가 모두 제공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여러 도시를 방문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가장 이상적인 여행 형태로 꼽힙니다. 여러분, 65세 이후의 여행은 20대, 30대의 여행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배낭여행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여러분께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은 얼마나 많은 곳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시간을 보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정복하는 여행이 아닌 음미하는 여행을 떠나십시오. 준비하는 과정부터 꼼꼼히 살피고 당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며 서두르지 않는 지혜로운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차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여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